네, 지금부터는 지난 지방선거 유세 현장을 책임졌던 분들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모시고 어땠는지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두 의원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관훈 배우님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목은 괜찮으십니까? 목 상태? 굉장히 안 좋았다가 네. 뭐 조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구나. 목이 문제겠죠. 정신도 문제고 다 문제지. 뭐 무릎도 문제고 뭐 다 문제지. 다 뭐. 문제예요, 지금? 저는 사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네. 새벽에 응급실 처음 가봤어요. 새벽에 응급실. 네. 그때 이제 전북에서 올라와서 12시 반쯤에 서울에 도착했는데 네. 몸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한 2시간 치료가 한 새벽 3시쯤에 나왔는데 처음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선거도 아닌데. 내 선거도 아닌데. 야, 그러니까 마치 내 선거처럼 이게 유세단장이 진짜 힘들잖아요, 정말. 박주민 의원님 저희가 이번 선거 들어서 처음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 그동안 번 너무 나오지 바빠서 못 하여튼 오신 것 같아요. 예, 그 단장 맡으시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못 오셨어요. 의원님은 어떠세요? 건강 혹시 응급실? 저도 뭐 응급실 정도는 아니지만은 예, 늘 뭐 기진맥진할 정도로 예. 진짜 저의 총선 때보다 한 3배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남의 선거를 아니 남의 선거 아니죠. 우리의 선거. 우리의 선거. 민주당 선거. 예. 그리고 저는 그 경북 TK와 강원도 공동선대위원장 제일 어려운데. 예. 제일 어렵고 제일 땅이 많고. 예. 예, 강원도하고 경북 전체를 샅샅이 TK까지 다니면서 하다 예. 보니까 진짜 제가 기록도 많이 세웠어요. 오. 한 번은 강원도 같은 데는 7군데를 갔는데 하루에요? 예, 7번 그 라이브를 했어요. 그래서 대박. 한 군데 가서 1시간이니까 7시간 하는 거예요. 와. 그럼 철원서 라이브 방송하면서 중계해주고 예. 이 하천으로 이동하는 차는 한 30분 또 하고. 30분에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하천으로 하천 가서 또 하고 예. 하천에서 또 춘천 넘어가면서 예. 하고 춘천에서 양구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야. 나중에는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와. 말 안 나와요. 너무 많이 하면은 예, 힘들어서 말 안 나와요. 7시간. 예. 그 사실 라이브 방송이 그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잖아요. 특히 아유. 선거에서 라이브 그럼요. 방송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위반을 허위 사실로 상대 정말요. 후보에 대해서 그렇죠. 부정확하게 또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 예. 흔들리는 차 안에서 또 공부하고 눈도 안 보이는데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처절하게. 예. 그래서 강원도 18개 시군을 다 갔고요. 경북도 거의 다 갔고 세상에. 대구도 거의 다 구청장급한테는 다 기초 단위까지 다. 네, 네. 주로 이제 기초 단위를 저는 더 타켓으로 많이 삼았어요. 왜냐하면 시장 후보, 군수 후보, 예. 시의원, 군의원 후보가 절박하거든요. 예. 중앙에서는 도지사 후보나 시장 후보만 보이는데 예. 사실 그 밑엔 더 절박하고 바닥이 바뀌어야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절박하게 제대로 정심을 못 먹었어요. 이동간에 맨날 김밥, 빵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7군데 다니려면 그렇죠. 네. 예. 평균 야. 7군데를 지역을 다녀야 하니까. 예. 저도 오마이뉴스에 있을 때 그렇게 일정을 짜가지고 네. 다녔는데 진짜 선거 끝나고 나면 후보들보다 더 지쳐요. 왜냐하면 계속 말을 하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럼요. 의원님 거의 기자처럼 이번 네, 선거 네, 보도를 네. 선거 네. 캠페인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관훈 배우님은 그 저는 왜 이렇게 쇼츠로 열심히 이렇게 다녔나요? 배운데 정치인도 아닌데. 저는 제가 그 회사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하이패스 내역서를 이렇게 어제 이렇게 쭉 뽑아봤는데요. 진짜 고속도로에서 시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서울, 부산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고 야. 강원도, 울산, 포항, 뭐 경북 네. 엄청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그 부산의 쇼츠로 전재수 후보 그 돕는 쇼츠로 네. 엄청 그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조회수가 누적 조회수는 누적 엄청나요. 조회수가 엄청나죠. 1억 뷰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것 야, 같아요. 선거 기간에 네. 진짜 역시 배우나 스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견적이 다르게 나와요. 아닙니다. 특히 이관훈 배우 같은 분은 너무 고마운 분이죠. 네. 왜냐하면 다 자원봉사잖아요. 맞아요. 많이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비용. 비용 이런 거 다
갑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진짜. 아니, 사실 와. 저희 그러니까 참 고맙. 회사 대표님이나 저희 회사에 있는 아티스트들한테 예.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게 예. 왜냐하면 계엄 때도 그렇고 예, 예. 그것 때문에 저희 회사 아티스트들이 좀 없지 않아 손해 본 것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저 때문에 네. 행사도 좀 취소되는 그렇죠.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회사 얘기해도 되나요? 근데 네, 해도 얘기해도 돼요. 돼요. 네, 예, 본인 예. 판단. 저희 회사는 이제 토탈셋이라는 네. 회사인데요. 예. 저희 회사에 이제 유명한 트로트 가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행사에 대한 저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예. 저희 좀 많이 좀 불러주세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저 그래야 때문에 되겠네요. 예. 예, 거기다가 이번엔 다닐 때 예. 사실 저도 이제 백수로 지낸 지가 좀 오래됐는데 음. 이제 기름값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대표님이 또 열심히 대표님 훌륭하신 다니라고. 분이네요. 예. 예, 진짜 그래서. 민주 우리 그 사장님 힘내세요라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토탈셋 여러분 토탈셋에 소속돼 있는 배우 그다음에 이제 가수분들, 가수분들. 예,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행사 요청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저렇게 자원봉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경비가 덜 드는데 이관훈 배우 같은 경우는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네. 하니까 운전해 가야지 기름값에 뭐 모든 거 요새 다 또 기름값도 네, 비싼데. 네, 저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네. 그러니까요. 진짜. 빨리 전쟁 완전히. 끝나야지 큰일 네, 났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요. 진짜 그 무슨 정당이라기보다는 그 이관훈 배우께서는 비상계엄 이후로 해서 대한민국 망할까봐 이러다가 민주주의 무너질까봐 그렇게 해서 선거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진짜 예.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저. 많은 하십시오.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민주당 당원도 아니세요. 네. 심지어 민주당 당원도 당원도 아니야. 아니죠. 야 대단하시다 정말. 오늘 저녁 선거가 끝나면 마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네,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이제는 좋아하는 말하리라. 두 분이 있어가지고 예. 말하기가 좀 저녁에 곤란한데. 다른 이제 프로에 아마 출연하시다는데 예. 거기서 그 이제- 방송을 보란 뜻이죠. 네, 맞습니다. 공교롭게 그 프로에 제가 같이 나가게 돼가지고 다양하게 참. 그래요? 예. 네, 네. 근데 어떠세요? 이번 선거 사실은 지금 솔직히 이제 뭐 선거 이제 지금 투표들 다 하시니까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저는 이번 선거가 이제 모두의 승리가 될 거다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막 동네방네 막 축제판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야 어떻게 보세요? 실제 대구 경북이나 뭐 다른 지역에서 만난 민심은 좀 어떠셨어요? 체감하는 민심은 어떠셨어요? 사실 지역 따라 확연히 많이 달라요. 동네마다 네, 다르더라. 우리 저희 지역인 남양주 다르고 네. 또 강원도 다르고 강원도에서도 영동 지역하고 영서 지역이 다르고 오. 영동 지역도 강릉 북쪽은 좋은데 강릉 남쪽은 또 대단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네. 경북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대구도 그렇고. 근데 확실히 바닥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라는 오. 걸 느껴요. 저는 계속 험진 경북 강원도를 지난 대선 그전에도 계속 담당을 해왔거든요. 그때 가면 분위기가 싸늘한데 네. 이번에는 아주 뭐 진짜로 저희를 많이 반겨주기도 하고 네. 격려하기도 하고 진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동안 한 당에 몰빵을 했더니 안 된다. 그런 목소리, 민생을 좀 살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아주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또 욕도 많이 얻어먹고 다녔어요. 뭘 이렇게 욕을 해요? 뭐 욕할 게 뭐가 있을까? 뭐 민주당 싫다. 아니 그러니까 왜 저는 그 좀 네. 비상계엄을 막아낸 정당인데 내란을 막고 그러니까요. 나라를 구한 정당인데 왜 싫다 할까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프레임 같은 것들이 잘못돼 있는 거죠. 그 지역 일부 분들은 마치 윤어게인을 옹호하고 그것이 또 네, 정의인 네.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거고 네. 또 지역마다 그런 온도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쪽에 좀 골수적으로 돼 있는 분들 있잖아요. 골수 극우 네, 네. 이런 분들은 사실 욕도 하고 뭐 험한 소리도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구나. 그래서 험지를 다니면서 유세한다는 것이 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아까 박주민 의원님이 이게
정신적인 고통도 매우 심하다라고 네. 하셨는데 이제 그런 기분 것도 있는 상태가 거예요.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번 욕 먹어 보세요. 그럼 그 기분이 한동안 한 5분은 저도 예. 인간인지라 예. 별로 안 좋죠. 그렇다고 싸울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권자분들 예. 들어주고 웃으면서 잘하겠습니다 예, 하고 예. 아이 좀 색깔 한번 우리 당에 들어와보라고 생각이 바뀐다고 하면서 예. 또 너스레를 떨기도 하면서 예. 싸움 대신에 그렇게 그 돌로 던지면 솜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돌로 던지면 돌로 막으면 두 개 다 깨지잖아요. 네네. 제 철학은 돌로 던질 때는 솜으로 받으라. 예. 그래서 부드럽게 예. 해주지만 속은 네. 썩고 있죠. 아이고 노미님께서 뉴욕에서 100불을 쏴주셨어요. 아이고. 이관훈 멋지다. 오. 네, 저희가 이것은 전에 이관훈 배우께 저희가 그러니까. 출연료로 그러니까. 예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맞아. 네, 아니 그렇겠죠. 진짜 예, 시민분께서 정말 민주주의를 정말 사랑하시는 애청자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이관훈 감사합니다. 후보 네, 노미님께 배우 감사하다는 맞아. 말씀. 네. 다녀 보면 얘기하실 거예요? 예. 로미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영혼이 없어 보여도 아니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거는 배우가 이 정도면 상당히 감사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아니요. 저는 죄송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그 어려운 지역 돌아다니면서 마법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배우는 예. 그 분들한테 빨간색이라는 색깔이 없는 색깔이라는 마법을 딱 걸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진짜로 너무 답답한 거야. 어떤 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끝, 뜻, 예, 예. 그다음에 가치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안 들으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와, 내가 마법사였으면 저분들 마음에 빨간색은 없애주고 싶다. 오지의 마법사가 되고 싶은 네, 이관훈 배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진짜. 근데 뭐 그런 마법 저도 뭐 가끔 상상도 하고 아 진짜. 그 있잖아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인인 꿈속에 들어가 생각 조종하는 거. 아 그런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뭐 이런 AI 시대에 생각을 가능하지 않을까 할 때도 이렇게. 있는데 네. 사실 그런 건 없고요. 네. 근데 아까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몸빵하고 계속 그 낙수물이 바위 뚫듯이 해야 되는데 작년 대선 때 제가 대구 갔을 때 큰 사고 날 의원님 뻔했거든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차량이 막 꽝꽝거리고. 예, 그 차 앞에 돌아가실 뻔했어요, 운동원 진짜. 있는데 거기 그냥 막 엑셀 밟아가지고 그분 이제 형사처벌 받았는데 아,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건 그때도 분위기 좋다 그랬었는데 약간 뜨거운 물과 찬물이 동시에 나오는 느낌이었고 아 그랬구나. 이번에는 가보면 적어도 찬물을 직접 저한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달라졌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에 마법 아닌 마법이 펼쳐진 건데 그거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일을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이재명 일은 잘하대?라고 얘기는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법인 거고 우리가 기다렸던 일인데 요 기회에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잘하고 겸손한 모습 보여서 영토 확장을 해야죠. 영토 예.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번 지방선거 때 과연 그게 잘 이루어졌는지가 이제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 근데 어제 그 마지막 유세 때 그 김부겸 후보 전선야곡 부르는 장면 눈물 보는데 났어요. 엄청. 그 눈물 현장이 완전히 눈물바다였다고 하고 저도 보는데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그 칠순이시잖아요, 올해. 칠순의 그 할아버지가 아버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바로 저 장면이 아닐까라는 이관훈 배우 지금 눈물이 그렁그렁 그러니까요. 하신데 그 제가 대구에서 만난 그 민심은 민주당에 대해서 약간 낯설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 번도 안 찍어봐가지고 이 사람들 찍었다 혹시 나라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런, 되는 거예요. 네. 전에는 민주당은 아예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아예.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 이게 아니었어요. 네.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일도 잘하고 생각하고 다르네. 선택지는 됐어. 네. 근데 한 번도 선택해 본 적은 없는. 선택지는 됐지만 나는 한 번도 선택은 안 해봤어. 예. 요 상태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약간 고수 같은. 안 먹어봤어. 예. 아 근데 저는 진짜 조금 의원님들한테 궁금한 게 예. 저 오준기 후보 같은 분은 뭐 6번씩 떨어지고 7번째 도전하고 저기 박형영 후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그래서 지역에서 그만큼 그거 하시면은 민주당에서 아니 비례로라도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좀 지역의 민심을 아니까 그렇게 일을 좀 시켜 볼 수는 없었나? 그러니까 그 답답함을 그걸 지금까지 몇십 년을 그렇게 방치가 되도록 그 부족 하나만 저희가 경북을 대표하고 대구 쪽을 대표하는 비례가 계속 있어 왔어요. 있었죠. 임미애 의원님도 임미애원도 아, 있고 김영건 김영건 의원도 있었고 근데 그게 다 거기도 한석인 있었죠. 거죠, 한석. 한석 정도를 저희가 배정한 건데 네. 그걸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는 계속 있어 왔던 예.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고민이 뭐였냐면 저희는 지구당을 좀 부활시키자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특히 영남 지역에 예, 있는 예. 원외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원외 지역이든 원내 지역이든 사실은 정당이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지구당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작업을 이재명 대표님이 당대표 시절에도 당론으로 두 번이나 제 기억엔 결정을 했는데도 이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당원 활동이 좀 보장되는 구조까지는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오세훈 당시 이제 그 국회의원 때 뭐 오세훈법이라고 오세훈법. 하는 예. 이제 그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면서 깨끗한 물, 깨끗한 정치 이러면서 다 지구당 없애버렸죠. 없애버리고 다 뭐 다 자원봉사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불법인 거예요. 돈 쓰고 막 이러면 네. 활동비도 주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관훈 배우처럼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래도 택시비 또는 뭐 기차표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불법이죠 주면. 그러니까 안 되는. 저는 이걸 현실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저희 두 분이 당 대표가 되면 하시겠어요? 정치인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네. 선관위라는 기관의 공식적 입장이에요. 지구당은 부활돼야 된다. 돼야 된다. 네. 예. 왜냐하면 지구당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정당 있는 나라 중에. 예. 아니 그리고 영수증 첨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쓰고. 다 이제 관리가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하다. 예. 그리고 외국의 사례나 우리나라 전례를 봤을 때 없는 건 말이 안 된다. 예. 정당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구당이 필요하다. 예, 그렇죠. 예. 제가 지역위원장이지만 지역위원회라는 구조는 법상 구조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게 지금 옛날에 뭐 이제 지구당 사무실 차려놓고 거기서 뭐 돈 받고 뭐 뒤로 공천하고 뭐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깨끗한 정치하면서 이렇게 바뀐 건데 이제 시대에 맞게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실제 지구당도 지구당인데 이관훈 배우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거기 험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뭐 삼선 도전하고 네 번 다섯 번 우리 민주당 정통성을 가지고 도전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 만나 보면은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당에서도 실제 좀 어떤 직책을 준다든가 역할을 예. 중앙당에서 줘서 좀 또 경쟁력을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중앙당에서 그냥 딱 비례대표 한 명만 하고 별로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도 상대적으로 보면 약해요. 그러면서 고군분투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경쟁력을 갖도록 중앙당에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걸 전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래야 본인이 경쟁력도 갖고 또 가서 하면 되고 네. 그런 선순환 구조를 이번에 좀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런 경쟁력 있는 사람이 있어도 선거운동을 떼줄 만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부산 지역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얘기했던 건 좀 젊은 사람들 데려와서 인턴이든 국회 인턴이든 국회 보좌진이든 좀 써라. 당직자로도 좀 써라. 그래야 나중에 선거 처리되면 그분들이 내려와서 일할 거 기획도 아니야. 하고 뭐 선전물도 만들고 예. 하는데 후보는 어떻게든 구해도 예. 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고. 예. 사실 이 말씀에 네. 조금 좀 보태자면 그러니까 이 정치나 네. 이런 거를 너무 무겁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쇼츠를 찍거나 이러면서 이제 돌아다녔던 이유가 그러니까 좀 정치를 가볍게 좀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누구나 관심을 그럼요.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는 저기는 너무 뭐 훌륭한 사람이나 뭐 좀 성공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좀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예. 그냥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성장하고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정치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 딱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기득권자, 뭐 교수
변호사, 뭐 검사, 뭐 이런 판사, 뭐 이런 사람들만 하는 거야. 뭐 입법이니까 그렇게 딱 이렇게 뭐랄까 틀에 가둬놓고 평범한 사람들. 근데 지금 사실 보면은 직장인이 없잖아요. 일반 회사원 이런 대표 노동자 뭐 이런 직역별로만 따져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정치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9시 24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전 9시에 집계된 전체 지방선거 투표율은 7.4%이고요. 4년 전보다 1.6%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보다는 그래도 투표 참여 열기가 뜨거운 편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높은 곳은 지금 강원도가 엄청 높아요. 네, 의원님 덕분인 것 같아요. 예. 의원님 덕분에 네, 아니에요. 투표율이 높다. 강원이 9.2%고요. 네. 오, 의원님 그리고 대구도 9.2%고 경북이 9.0%입니다. 이건 다 김병주 효과다. 예, 김병주 때문에 이게 막 그렇지는 투표율이 않을 것 올라갔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예. 주벌리 의원님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낮은 곳은 전남 광주입니다. 사전투표 워낙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7%로 최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도 5.9%로 비교적 낮은 상황이고요. 서울 6.9, 경기 7.1, 인천 7.2, 충북 8.3, 대전 8.3, 경남 8.5, 울산 7.8, 부산 7.3, 제주 7.5, 전북 6.0, 충남 8.4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은 어디 다니셨습니까? 우리 그 단장님은? 저는 꼽아 보니까 50군데 정도 다녔더라고요. 50군데 정도 다녔으니까 50군데를요? 그거를 운동기간으로 나누면 대충 나올 것 같긴 하고 예. 운동기간 전에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80군데 정도 다녔던데 와. 근데 뭐 하여튼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우리 당이 좀 다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여러 군데 또 특히 작은 단위로 가면 또 작은 단위로 갈수록 곳곳에 또 사연과 곡절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다녀야 될 곳이 그렇구나. 은근히 많았고 예.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 가장 인상적인 지역은 어디셨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이틀 전에 밤에 다녀간 네. 부산 북구갑. 북갑. 뜨거워요. 북갑 얘기. 엄청 뜨겁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실 영상들 많이 찍었는데 아직 이제 공개는 안 해놨는데 네. 그 젊음의 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 가 보면 이제 박민식 후보 지지자, 네. 한동훈 후보 지지자, 네. 우리 하정우 후보 지지자 예. 자발적으로 거기서 신경전과 경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유세하면서 예. 너무 이제 과열돼서 야 너무 뜨겁다라고 예. 할 정도고 예. 그 정도였어요. 하여튼 재밌는 에피소드 굉장히 많았는데 예. 나중에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네?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풀고 가셔. 여기 아니, 제목 좀 뽑자. 한동훈 후보 본인이 이제 제가 마침 도착했을 때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거리를. 한동훈 만났어요. 한동훈 후보. 만났긴 만났는데 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한동훈 후보가 지나가니까 또 우리 또 지지자분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 외치면서 약간 예. 좀 기세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예. 마침 하정우 후보는 없었어. 근데 예. 저는 있으니까 갑자기 막 그래서 나를 왜 박주민 한동훈의 표정은 길거리에 다 박주민 외치는 가운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지나가는 진짜 너무 웃겼겠다. 예. 의원님 그거 좀 영상 좀 나중에 영상은 있어요. 예, 영상 만들어서 보여주세요. 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그 우리 지지자분들이 뒤지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도 박주민 있어. 하정우는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정우는 그렇게. 없으니까. 또 재밌었던 게 떡볶이집에 도착해서 이제 저녁을 못 네. 먹어서 그 가판에 있는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네. 옆에 막 또 하얀색으로 모자부터 옷 입은 그 드레스 코드예요. 예, 거기. 그 한동훈 지지자분이 이제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떡볶이 막 먹으면서 저를 보더니 팬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저를 가르쳐서 예, 예. 저요? 그랬더니 예. 아니 한동훈을 지지하시면서 저를 팬이라고 하기 어려울 텐데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 중에는 그나마 괜찮아. 이러면서 뭐 핫도그나 막 이런 걸 막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지?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저도 예. 부산 구포시장에 갔는데 한동훈 후보 지지자분들이 막 다니시면서 장 기자님 팬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지?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착하게 생겨가지고 맨날 우리 대표님 욕하고 말이야. 사실 근데, 이번 예. 선거 초반에 되게 좀 좋았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그 좋았던 분위기가 저는 이제 의원님들도 이제 요거 선거가 끝나면은 바로 또 거대한 또 다른 뭐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어떤 유튜브나 정치 세력들이 그 좋았던 분위기를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흐트러 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안타깝고 화가 나는 면도 있고
왜 여기에 집중하지 않지? 왜 이거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라는 게 안타까우셨구나.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 그 의원님께서는 주로 이제 경북, 대구, 그다음에 강원을 다니셨는데요. 대구는 또 제가 보니까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추경호 후보하고 김부겸 후보가 캠페인 도중에 만나니까 빨간 잠바, 파란 잠바가 서로 끌어안는 포옹하는 장면이 또 나왔어요. 되게 재밌던데 여기는 막 으르렁 거긴 또 끌어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그리고 또 그 대구는 캠페인 하시는 분들이 서로 다 다니면서 수고하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간판 같은 거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크로스하면서 서로 막 인사하고 등 두드리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네. 강원이나 경북은 좀 저도 그런데 그 상대 후보 그 국민의힘 빨간 복 입고 있는 선거 운동원들 이렇게 보면은 인사는 해요. 아이고 사실 고생하시거든요. 예. 선거 운동원들 중에는 진짜로 지지해서 선거 운동원이 된 분도 있지만은 알바생이 많아요, 사실은. 알바생이 많다. 알바생들이 예.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하면은 안 보이게 이렇게 엄지척을 딱 해줘요. 그럴 때 열심히 하고 내가 여기서 알바는 하지만 투표는 또 딴 당으로 한다. 예. 네, 티나게 반가워하기는 남 어렵고. 동료가 있으니까 어려운데 예. 저는 항상 사실은 인사해줘요. 선거운동원들 국민의힘 지나가면 그 악수까지는 안 해주는 또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더운데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게 들고 있다 옆으로 눈빛 있잖아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저께도 우리 지역에서 국민의힘 선거 운동원들한테 내가 우리 지역이니까 악수까지 해줬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우리 지지자분이 아유 왜 악수까지 해주냐고. 네. 아 저분들도 우리 주민 아니냐고. 주민. 그리고 저분들이 다 저기 좋아서 하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악수해주면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끌고 와야 되잖아요. 예. 사실 정치는 많은 분들을 이제 그렇죠. 더 끌어들이는 정치를 해야 되니까. 사람이 이기는 건데. 그렇죠. 네. 예. 근데 저는 박주민 의원님께서 무려 50군데나 다니셨다고 했는데 전 그렇게 많은 일정을 소화하셨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다니시면서 곤란하실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진짜 난감하더라. 그럴 때 좀 있었어요? 재밌는 유쾌한 장면도 많았지만 뭐 예를 들어 설득하려고 저도 이제 시장을 되게 많이 가요. 왜냐면은 지역에 가면 사람이 모이는 곳이 맞아요. 시장 도시와는 달리 작은 데나 이렇게 네.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곳에 가면 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가게 되면 이제 상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든 좀 끌어들여야 되는데 네네. 이제 한참을 얘기해도 이제 안 되거나 그러면 참 속도 상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뭐 많죠. 근데 제가 이제 추미애 후보 일정 보느라고 안성을 갔어요. 땡볕이었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농번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 약간 벽치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운동원분들은 좀 계시는데 근데 그 사람이 없어서 땡볕에 대낮에 유세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농촌 지역은 밤에 하든지 시원할 때. 새벽 5시 반에 움직이세요. 후보하고 운동원들이. 왜냐면 농번기라서 사람이 없어. 그때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 잡아서 유세를 하고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도심에는 사람이 없죠. 장날 돼야 이제 사람이 좀 오고 농번기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유세 패턴을 좀 바꿔야 되겠다. 너무 낮에 뜨거우니까 뭐 오후나 저녁이나 아침에 일찍 약간 곤욕스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완도도 전복으로 유명하고 진도도 전복으로 유명한데 그래요? 제가 두 군데를 다녔어요. 순차적으로 다녔는데 다 이제 본인들 전복 최고라 그러시니까 어디 걸로 해야 돼? 하여튼 뭐 전복도 좀 큰일이긴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생산돼가지고. 전복이요? 원이 완도 진도까지 다 다니신 거예요? 전남도 2번 갔어요. 아니 제가 대박이다 정말. 평소에도 우리 박주민 의원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고 지지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하잖아요. 저는 이제 다 이렇게 보는데
진짜 짠할 정도로 열심히 해요. 똑 떨어져가지고. 아니 완도 진도 가면 전복 좀 주십니까 주민들이? 아니 사서 먹어야죠. 사서 먹어요. 안 넘어가네. 저도 진도는 2번이나 갔어요. 네. 야 진도에 경북하고 예. 있지만은 또 좀 호남에서 예. 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와요. 아. 그런지 여기 우리 그 민주당 우리 후보하고 민주당이었다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박빙이 되는 지역이 있어요. 오, 예. 그래서 와서 좀 힘 좀 보태달라 해서 진도는 2번 진도 나갔었죠. 후보가 군 네. 출신 네,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군 출신. 김병주 아, 네, 그렇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진도 가는 김에 또 그 주변에 또 좀 박빙인 데 있잖아요. 네네. 우리 앞 사는 데 말고 거긴 주로 무소속 가고 무소속, 경합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하고 경합 지역에서는 예. 아무래도 힘이 필요하니까 예. 힘시로 주로 갔었고요. 진도는 아주 장군 출신 중에 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쪽에 흑색 선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진짜 방첩사 너무 출신이라고 아. 마치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아니라는 걸 또 강조하고 또 제 힘이 좀 필요한 예. 지역이라서 거기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고. 2번이나 갔었어요. 선물 2번이나 예 진짜 근데- 완도 진도 이런 데 다니기는 진짜 어려울 텐데. 이게 완도 진도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 인상 깊은 장면 얘기해서 떠오르는 네. 게 뭐 논산이나 계룡 이런 데도 가보고 뭐 예. 하동 이런 데 쭉 가봐도 예. 예전하고 달라졌다고 많은 분들이 공이 지적하는 게 예. 우리가 후보를 다 공천한 거예요. 아, 그렇죠. 민주당이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심지어 그- 나번까지 공천해요. 경남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후보 하나당 운동원들이 또 붙어요. 예. 그러니까 파란색 옷 입은 분들이 예. 옛날에는 사거리 같은 데 서 있잖아요. 예. 거의 없는데 예. 지금은 사거리를 다 메울 정도로 서 있는 거예요. 야 민주당의 역량이 그만큼 네, 커지는 그러니까 거네요. 그런 장면을 보고 뭐 진주나 이런 데 사시는 당원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이런 거 진짜 처음 본다. 처음 본다. 근데 진짜 진주 같은 데서도 자 단체 사진 찍읍시다. 그런데 한참 걸렸어요. 왜냐면 네. 운동원들이 모이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오. 패널 들고 마치 군대가 저쪽 소대가 나오고 이런 저쪽 소대가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오는데 그게 장관이더라고요. 야. 유세차 위에서 보는데. 야, 그것도 네. 너무 나중에 영상 있을 텐데 영상 있어요. 다음 주에 한번 편집해서 보여주세요. 근데 그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리고 또 이해찬 총리님. 예, 이해찬 총리나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맨날 민주당 제가 저도 한 20년 넘게 선거보도 했지만 그 민주당의 과제가 전국 정당이었거든요. 그리고 호남 지역 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이번에 전국 정당을 할 거냐 이런 거였는데 진짜 그게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거만큼 또 책임도 따르니까 조금 그것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민주당. 예. 네, 맞아요. 큰 틀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모두의 선거, 모두의 참여, 모두의 정치. 왜냐하면 우리가 비상계엄 내란을 겪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상식의 눈높이로 보면 16대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세요? 숫자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당에서. 근데 언론에서는 뭐 막 이게 판세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대체로 그 언론 분석은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원님 판단은 현장에서 또 체감하는 피부 미터라는 게 있잖아요. 좀 다를 수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실제 피부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경우는 저가 바로 메타가 되더라고요. 진짜 이 지역에 가면은 저를 알아보고 막 이렇게 예, 환호하고. 환호해주고 예. 악수하고 하는 비율과 지지도와 그 지역 지지도와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야, 예. 그래서 어떤 지역을 경기도도 모 지역에 하루 2군데 갔었는데 네. 어떤 지역은 상가 도는데 좀 싸늘하더라고요. 싸늘해. 이 지지 후보가 어느 정도 지지받겠구나 해서 최근 여론조사 어떻냐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 바로 옆에 갔더니 예. 엄청 한우하는 거예요. 같은 시장 골목을 그 상가 도는데 예, 예. 여기는 뭐 그 완전 당선 뜨겁고. 확실히 되겠다. 여기는 진짜 어렵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경부 온도 차가 많은 지역을 제가 다녀봐서 예. 바로 메타가 되는데 하여튼 TK 지역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길 정도로 표로 연결이 되느냐는 이제 의문이죠. 그렇지만 영토는 많이 확보됐지만은 이것이 표까지 연결되는 데는 아직 좀 더 시간이 그 험지는 좀 필요하다. 네. 우리가 진짜 앞으로도 예. 오늘 결과를 보고 또
공을 앞으로 네. 계속 들여야 된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죠. 근데 사실 영남의 변화가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PK, TK가 바뀌어야 대한민국 전체가 좀 그럼요. 이렇게 평균적으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 같아서 맞아요. 저는 이번에 영남을 주목해서 보는데 임미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대선, 지난 총선 때도 보면 대구백화점 앞에 늘 그 정도는 나온다. 근데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저 사람 이번에도 나왔구나. 다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김부겸 후보 연설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나왔네? 그래서 이번엔 좀 다르다. 느낌이 다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번에 PK와 TK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승리가 어느 정도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사실은 대구 2번 갔는데 시민분들이 발전, 변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발전과 변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사도 하나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방 소멸 위기 지역들 투표율이 높대요. 오. 사전 투표율이.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지역일수록 변화가 안 되고 발전이 안 되고 정체돼 있다고 이제 스스로들도 생각하시는 지역은 위기감이 이제 아마 상당히 고조돼 있는 것 같아요. 대구도 제가 보니까 그런 위기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달성도 특히 뭐 좀 바뀌어야 되는데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고, 뭐 다른 지역도 뭐가 좀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가운데 민주당도 하나의 선택지까지도 또 올라온 거예요. 또 이재명 정부가 또 잘하니까. 근데 네네. 낯설긴 낯설어 여전히. 네. 그런 게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나 두 단계 정도 넘어야 될 게 아직 좀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네. 확실히 뭔가 바뀌어야 돼. 이 얘기 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자꾸 이제 민주당이 이제 눈이 가고 네. 이런 이제 손까지 가느냐가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된 예. 제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랑 부산 지역을 한 바퀴. 동네를 막 제가 또 동네가 또 제 동네. 그거예요. 아, 동네. 네. 그 동네 파전에 그 동네. 맞아요. 온천장이 네, 있고 하는 온천장이 온천. 고향인데 네. 이제 제 나이 또래 제가 올해 40대 후반인데 애들을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요 나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이제 부산 쪽은 PK는 좀 많이 변화했다. 부산은 많이 라고 바뀌었다. 생각이 돼요. 전체에서 당선됩니까? 네, 저는 오. 확신합니다. 당선되고 하정우도 당선돼요. 네. 하정우도 돼요? 네, 네, 것 네. 같아요. 한동훈이 된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 현지 분위기는 저한테는 이제 그 북구갑 주민들이 그 상인들 예. 분들이 그 바닥 민심 다르다. 수치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여론조사 보지 마라. 여론조사 저는 그렇다. 친구들이 그쪽에 있어요. 또 아. 동네랑 이쪽 구포 쪽도 예. 가깝거든요. 어허. 만덕 터널 하나만 넘어가면 다 그 친구들이 다 있어요. 네. 근데 그만 뭐 지가 구포는 뭘 하는데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런 정서가. 그렇구나. 근데 저희가 조금 그런 게 왜냐하면 여론조사 믿지 말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또 흐름과 추세를 보려면 여론조사를 봐야 되는데 지난 총선에서 부산 다 이겼다고 했거든요. 근데 뚜껑 딱 열으니까 전재수 한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하정우 후보가 당선되면 그 전체 가운데 청일점 하나를 딱 찍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하정우 당선이 무산이 되면 그냥 부산은 국민의힘으로 거의 국민의힘과 그 계열로 판정리가 되는 거라서 민주당한테는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중요해요. 예. 중요하고 부산이라는 지역이 전에부터 저희들한테 소중하고 중요한 지역이었고 네. 정치적 의미를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또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해서 제가 이제 북구갑 2번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 현장의 분위기는 그 여론조사 수치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였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네, 확실히. 의원님 부산은 몇 번 가셨습니까? 부산은 의원님 담당 저는 구역이 아니에요? 한 번 정도 창원하고 어. 그쪽 지역을 갔다 왔었고요. 네네. 그 주로 이제 TK 쪽으로만 네. 주로 집중을 했죠. 네. 네. 강원도는 네. 우상호 지사 후보가 강원도는 많이 진짜로 많이 바뀌었어요. 좋아졌어요. 근데 강원도도 저 삼척 많이 좋아졌는데 영서 지역은 아주 좋아졌고요. 원래 영서 지역 춘천 원주는 예전부터도 우리 네. 세가 조금 더 유리해졌고 영동이 사실 보수세가 셌는데
강원 북쪽은 강릉 북쪽은 많이 우리세가 변화됐더라고요. 네. 거기 강릉에서부터 속초, 뭐 네. 고성 이런 지역은 우리 후보들도 경쟁력이 있고 네. 또 많이 다져서 좋아졌는데 아직 삼척, 태백 뭐 요쪽 네. 밑으로는 거기는 원래 경북 정서가 많거든요. 네네. 경북 북북도라고 제가 제가 경북 태백 출신이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경북 북북도에 정치적인 정서가 있다. 그래서 실제 경북에 계시는 분들이 이전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많이 바뀌긴 했는데 아직도 쉽지는 않다라는 네. 느낌을 받았어요. 그 권성동 네. 의원이 옥중 메시지 냈잖아요. 네, 내가 네. 강릉으로 다시 돌아갈 거니까 나를 네. 믿고 마치 네. 이제 네. 선거 운동하는 것 같았는데 어때요? 네. 영향이 있습니까? 그 영향 오히려 우리 진영을 단합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릉 지역은 권성동 카르텔 이런 네. 걸 깨기 위해서 우리 진보 진영과 민주 진영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왔거든요. 네. 제가 강릉고 출신이라서 네. 강릉은 자주 내려가요. 그래서 그 어떻게든 권성동의 아성을 깨야만이 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고 그리고 우리 강릉 시민들도 거기에 화답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깨지면은 이제 우리 그 파란 물결이 네. 이제 많이 돼서 앞으로 다음 국회의원도 예. 우리가 또 될 확률이 높고요. 그럼 이제 그 지역이 이제 변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강릉은 아주 많이 변화했다. 네. 거기에는 저도 강릉은 저도 기여를 많이 끊임없이 해온 거니까요. 예. 김우영 의원하고 예. 김우영 의원도 국회의원도 그쵸, 강릉 강릉 출신이고 출신이고. 저하고 둘이 그거 바꾸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예. 하거든요. 김병주, 김우영. 원격으로도 예. 투맨스. 하고 예. 그런데 확실히 많이 바뀌어졌고 이번에 절호의 기회가 왔다. 왔다라고 예. 보고 있죠. 이번에 깨지면은 예. 이제 판이 바뀌어진다. 네네. 그렇군요. 네. 근데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선거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너무 잘하고 또 코스피도 좋고 그래서 경제, 외교, 안보 전반적으로 평가가 좋아서 분위기 좋게 출발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막 너무 무슨 네거티브가 이런 게 많아지면서 살짝 혼탁해진 측면이 있어요. 그 당 내부에서 과정 관리에 대해서는 좀 이러저러한 말들이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일단 것 선거 같고요. 일단 끝나고. 선거가 끝나면 네. 결과와 과정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네. 뭐 그때 되면 저도 이제 뭐 느꼈던 거 말할 기회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 구설이 많았어요. 구설. 입이 간질간질한데요, 진짜. 오늘은 좀 참아야 돼. 오늘 참아야 돼. 네, 선거법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내일부터 나서 이제는 말할 수 정리하고 복귀해 보면서 또 우리가 또 보완할 건 네. 보완하고 네. 해야 되는 거고. 오늘은 투표 참여. 그렇죠. 입이 근질근질해도 오늘 투표 참여. 참여가 제일 중요하고요. 특정 후보 참여.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빨리 일어나십시오. 빨리 일어나서 옷 입고 빨리 투표장으로 좀 가주십시오. 진짜. 특히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 꼭 가야 된다. 우리 민주 진영에 있는 분들이 투표장 가야 네. 되거든요. 예. 꼭 투표장으로 나가시기를 그렇습니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예. 그 투표를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똑같은 그럼요. 정치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두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네. 선거라는 게. 근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러니까 당들의 선거로 자꾸 이제 몰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언론도 그렇게 가는 것 같고, 근데 당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지방선거,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이 좀 됐으면 좋겠고. 모두의 선거 운동. 네. 예, 예. 그러니까 모두가 다 행복하게 네. 즐겁게 그러니까 그 저도 캠페인에 이제 참여할 수 있게. 제가 하는 쇼츠나 이런 거에 네. 제가 이거 얘기해도 되나? 예. 그러니까 뭐 어디 다른 데를 가면 왜 예. 거기 갔냐 막 이렇게 해서 어. 자꾸 이분법적으로 자꾸 나누거든요. 맞아요. 댓글창이 요새 네, 사납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모두의 선거고 예. 우리가 주권자고 우리가 주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한테 잘 그렇죠. 보여야 되고 예. 그런 걸로 예. 좀 즐겁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막판에 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그건 진짜. 나타나가지고 네.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을 똘똘 뭉치게 네. 만드는 역효과를 냈다 이런 평가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영남이나 보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분들의 등장이 그래도 최소 한 5% 내외 정도는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박근혜의 등장이 동정표를 모으는데 그래도 보수가 한번 다시 살아야지. 뭐 이렇게 그 이끄는 힘이 있었을 거다 이런 분석이 엇갈리는데요. 박주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구라든지 뭐 아니면 경북에 또는 경남에 여러 곳 다녀봤지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못 봤는데요. 네. 그래요. 저는 사실 그래서 큰 효과 없을 것 같아요. 효과가 없다. 네. 언론이 빌드업하는 거죠. 뭐. 언론이 괜히 막 오히려 역작용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민주진영이나 12.3 내란을 극복했던 우리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역사의 대행 현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국정농단의 그 악몽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네네. 사실 박근혜 탄핵을 누가 시킨 겁니까? 국민이 시킨 겁니다. 맞습니다. 그 강화문 와서 촛불 들고 그 엄동설 안에 네. 했던 기억이 잊혀져 갔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예. 그러면서 12.3 내란과 오버랩이 돼서 네. 역사의 퇴행 현장을 보고 저는 저쪽 보수의 응집보다는 네. 우리 민주진영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정신 차리고 투표장 가서 네, 역사 심판해야겠다. 심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이가 그동안 도와줬다면은 예. 선거판에서 이번에는 또 박어게인이 예. 도와주고 거기다 또 이명박도 자기가 또 감옥에 가서 같은 사람 아니에요? 네. 사실 그분들은 법적 사면은 받았을지 몰라도 국민 사면은 못 받았고 네. 역사적 사면은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은연자중하고 사실 석고대죄하고 조용히 자숙하고 있어야 될 분들이 네. 사면 안 받았으면 지금 감옥에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둘 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옛날 국정농단 그걸 탄핵시킬 때 네. 그때 생각을 다시 불러오고 예. 12.3 내란과 다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는 우리 진영을 응집시킨 효과가 있다. 사실 우리 조금 안일하게 본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네. 초기에 막 모든 데서 여론조사가 좋았고 네, 하니까 예. 그런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을 거라고 봐요. 저는 사실은 다니면서 초기에는 민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다니면은 그 내란 척결을 많이 얘기해요. 엊그저께는 제가 시장을 갔는데 예. 저 또래 분 네 분을 만났는데 저 또래 정도 되는데 악수를 하는데 한 분이 갑자기 컨저를 하는 거예요. 그 길바닥에서 진짜 의원님한테? 김병주와는 컨저를 그래서 저도 같이? 같이 컨저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머. 내란 척결을 해줘서 고맙다고 세상에. 내란 세력 싹 쓸어야 된다고 하면서 눈물 걸성거리면 손목을 잡는 예,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박어게인, 이명박 어게인 이런 모습들이 네네. 사실 저 감옥에 갔다 오고 역사적 대응을 보면서 거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최근 며칠 사이에는 내란 척결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예. 훨씬 늘었어요. 저한테도 되게 어. 감사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감사하다는 얘기 많이 하죠. 개업날 그렇게 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인천공항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인터뷰를 이제 사전 투표 마치고 나오신 시민분들 인터뷰를 했는데 한 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되게 유명한 분이었어요. 영화 그 동안이 집행위원장이셨대요. 그러니까 그 재미동포신데 이분이 이제 사면권에 대해서 누가 박근혜를 풀어주라고 했냐, 누가 이명박은 그 윤석열이 풀어준 거지만 박근혜가 국민들이 풀어주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소위 이제 언론이 계속 국민통합 차원에서 풀어줘라 하니까 풀어줘서 오늘날 그는 이제 그 분열적 행태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전국을 다니면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만약에 윤석열 풀어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분노에 이제 말씀하시면서 펑펑 우셨어요. 네, 진짜 그렇죠. 펑펑 그럼요. 우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검찰개혁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하시면서 그분도 남성분인데 울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 뼈에 각인된 민주주의 열망이 있는 것 같다. 저 진짜 그 공항에서 인터뷰하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어떠세요, 의원님? 아니 그 실제로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 부분은. 그래서 실제로 근데 다녀보면은 아직도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막
우리 당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는 뭐 윤호개인 관련된 얘기도 하고 막 하실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내란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냐. 그럼 또 그분들은 곧 또 입을 또 다무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전반적인 진짜 그런 분위기는 있는 네. 것 같아요. 걱정이 이렇게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빌미로 또 이제 다음 어떤 뭐 지도 그게 이제 쓰면 네. 그런 빌미로 또 사면해버리거나 이럴 것 같아서 네. 오랫동안 진보 진영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 걱정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지금 사면법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사면법 개정안에서 대통령이 뭐 그 내란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면이 불가하도록 한다라는 개정안에 뭐 담는다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발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통과는 안 됐죠. 발의가 돼 있는 걸로 발의는 제가 되어 있는데 네, 네. 근데 이미 이제 후반기로 가면 다시 발의해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후반기 네, 4년 22대 동안. 국회 4년 동안. 4년 동안 그거부터 서둘러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되게 이번 보면서 그 사면 개정에 대해서 더 우리 국민적 인식이 됐을 겁니다. 예. 사실 대통령 그만두고 저렇게 되면은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지. 예. 다시 특정 정당 그러니까요. 갖고 뭐 그러니까요. 한다. 아니 그러니까 황당한 게 네. 그래서 비판을 하니까 네. 선거운동이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요. 우연히 가서 이제 빨간색 옷 우연히 입는 안- 사람. 잠바도 빨간색을 입었더구만 그러니까. 거의. 후보들만 예, 예. 박근혜 씨 사면한 것도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해준 네. 거죠. 이제부터 예.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이 솔직히 예. 그 조용히 살면서 예. 국민 통합에 저해되는 일을 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죽해 홍준표 시장이 아 내가 잘못 말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만들었다. 네. 그리고 이명박 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치적만 다니잖아요. 청계천, 서울숲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나 서울시장 한 거 알고 있지. 반말을 그렇게 해요. 그분은. 예? 저는 진짜 그리고 서울숲을 만들어서 물론 이제 유익한 측면도 있지만 거기 이제 높은 아파트 주민들만 좋다. 거기 누가 가냐 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평가해야 되는 대목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국민의힘은 2030 세대가 투표를 많이 하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젊은 세대의 투표가 더불어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뭐 수치상으로만 보면 이제 2030 세대들이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2030 세대들이 투표를 많이 하면 본인에게는 유리하고 예. 이제 민주당에겐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이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뭐 또 새롭게 또 준비해야 될 건 또 준비해야 되겠죠. 예. 뭐 소위 이제 20대 극우화 이런 거를 현장에서 좀 느끼신 그렇게 시비 거는 분도 계신가요? 그러니까 10대도 있어요. 10대도. 10대도. 네, 커뮤니티 많이 돌아다니신 제가 하동을 네. 갔었는데 예, 예. 그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 시간에 예. 고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막 이렇게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번을 지지해요. 내란은 없었어요. 뭐 이러면서 이거 그래 잠깐만 이야기 예. 좀 해보자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예. 아이들은 그렇게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이제 취재 과정에서 제가 뭐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 대법원 확정 판결 안 났는데 내란이라는 단어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대구의 시민이 저한테 그렇게 하고 또 인천 계양을 해서 만난 한 노인분께서는 저한테 국회의원 몇 명인지 아냐, 기초의원 몇 명인 줄 아냐, 그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주적이 우리나라 주적이 누구냐, 한동훈 후보가 물었던 것처럼. 근데 그렇게 약간 태극기형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최적화된. 그래서 그런 질문들도 좀 현장에서 받으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감사의 정원 관련돼서 반대 1인 시위를 하는데 네. 젊은 유튜버분이 오시더니만 예. 주적을 말해보라 그래서 제가 예. 이제 설명을 드렸고 예. 근데 그분은 좀 재밌는 게 예. 미국 국가죠 국가 그거 틀어놓고 계속 경례를 감사의 정원 그 조형물에 계속 경례를 하고 야, 진짜. 어, 와. 예. 저는 계양에 지금 예. 저기 김현태 예, 후보 예, 나왔잖아요. 예, 제가 그렇지. 거기를 갈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안 갔거든요. 험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예. 근데 저도 707이었고
그 양반도 그건데 네. 제가 갈까 말까 하다가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안 갔는데 예. 진짜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2030은 우리가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또 소통도 많이 하고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네. 사실은 제가 바로 메타라 했잖아요. 다녀보면은 네. 20대들은 사실은 정치에 조금 무관심한 층이 많은 것 같고요. 네. 정치에 대해서 잘 이런 그러면서도 또 일부는 또 아까 뭐 주적이 어디냐 이런 것들 시비조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조금 정치에 무관심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모르고 또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드리 햇반님께서 장 기자님 반가운 소식이요. 대구가 시댁인데요. 조금 전에 동서랑 통화를 했더니 주변 젊은 사람들 거의가 김부겸과 민주당으로 많이 돌아섰다네요. 네. 이제야 현실인지를 하고 그동안 국힘 찍어서 대구가 망했다고 그럽니다. 너무 반가워서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많을 것 같습니다. 오드리 햇반님 너무 예, 오드리 햇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공주님께서 이관훈 배우님 보물입니다. 네, 미옥조님께서 상식적인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정숙희님께서는 이명박근혜 이 두 분도 참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아름다운 동행님께서는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주주의 지키는 일이 이렇게 멀고도 고단한지 이제 국민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응원을 투표로 답할 거라고 믿습니다. 민주주의는 경제이자 사랑입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노봉남님께서는 투표합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명림백화 난만 창파님께서는 지긋지긋한 내란당 심판합시다. 투표는 1 민주당 화이팅 하셨습니다. 하이드님께서는 투표를 투자하듯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이에요. 투표를 투자하듯. 네. 그렇죠. 투표로 투자를 미래에 해서 대한 투자죠. 그렇죠. 정치인을 키우는 겁니다. 네, 맞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거- 좋은 정치. 예. 이재명 대통령께 투자하니까 네, 코스피가 8천을 돌파하고 9천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계좌가 불어나고 투자.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투표는 미래 4년의 투자다. 네. 4년의 기반을 다지면 10년까지 예, 가잖아요. 예. 미래에 대한 투자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 예. 좋은 말. 우리 김병주 의원님 눈빛이 초롱초롱해졌어요. 투자야. 투자 많이 하시나 본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 오전 10시 지나고 있습니다. 혹시 투표 상황 집계됐습니까? 투표 상황 집계된 거 알려주시면 저희가 10시 시간대 좀 볼까요? 집계가 아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가 뭐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거. 11%. 네, 전국 11%로 집계가 됐고요. 서울 10.2, 부산 11, 그 다음에 대구 13.7, 인천 10.5, 예, 광주 7.3 쭉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이따가 잠시 후에 기자들과 하는 토크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세 분께 네. 끝으로 유권자분들께 꼭 내가 이 말만큼은 오늘 반드시 하고 가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내가 잠 못 잔다. 하시는 말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네. 네. 네, 좀 네. 까만 카메라 보고 하시죠. 네. 아까 좋은 얘기했는데 투표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내 삶에 대한 투자이고 내 지역에 대한 투자이죠. 유능한 지자체장 뽑아야만이 실제 우리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장으로 반드시 가셔서 나의 권한을 행사하십시오. 그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도장 찍는 겁니다. 우리 국민 주권 정부고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투표 안 하면 자기가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투표장으로 가셔서 투표하십시오. 내 미래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주민 의원님. 뭐 다 말씀해 주셔서요. 투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지방 소멸 시기에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일꾼들 잘 찾아서 투표해 주시고요. 그런 일꾼들은 보통 여당 소속이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생각하셔도 좋으니까 투표만 제발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마법사거든요. 여러분한테 빨간색이라는 색은 없는 겁니다. 뿅. 마법을 부렸네. 네, 아유 마법 모자를 하나 저희가 준비할 걸 그랬어요. 그래요. 마법사 모자를. 다음에 우리 이관훈 배우님 오시면 모자 준비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